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혹시 약을 복용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았으니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니까 당연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7가지 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의사들조차도 피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반드시 따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약들을 잘 알고 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약은 종합감기약입니다. 혹시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종합감기약을 습관처럼 복용하지 않으셨나요? 기침, 콧물, 두통,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을 한꺼번에 잡아준다고 하는 이 약은 분명히 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들 중에는 종합감기약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감기약에는 여러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성분까지 함께 복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컨대 두통만 있는데 종합감기약을 복용하게 되면 콧물이나 발열을 위한 성분까지 섭취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성분을 몸에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의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감기의 90%는 바이러스가 그 원인입니다.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감기가 빨리 낫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만을 잠시 완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약은 해열 진통제입니다. 우리 누구나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응급 상황에서는 이 약을 사용하지만 평소에는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해열 진통제는 몸에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지만 그 과정에서 위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위산이 위벽을 공격하게 돼서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위가 쓰리거나 속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히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뒤에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에는 위염이나 심지어 위궤양의 위험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약은 위장약입니다. 특히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라는 약입니다. 위산을 억제해서 위장병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자주 처방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위산 과다나 소화불량으로 이 약을 드셔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몸은 위산을 통해서 음식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 들어온 세균을 살균합니다. 그런데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위산을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살균 기능이 약해지게 돼서 폐렴이나 장 감염증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저도 사실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적이 있는데 소화는 편해졌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이 약을 피하는 이유를 실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프로틴 억제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면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가능한 약은 짧게 복용하고 장기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할 약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해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한 번쯤은 의지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면제도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수면제, 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끊었을 때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끊는 순간 불면증은 더 악화가 되고 다시 약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면제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여전히 졸음이 남아있게 되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부작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뭐 했지? 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바로 이 수면제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밤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당연히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신경안정제, 항불안제라고도 합니다. 불안감을 없애주는 약이지만 의사들조차도 이 약을 피하는 이유는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신경안정제, 항불안제를 복용을 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장기 복용 시에는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복용 기간을 반드시 조절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항생제입니다. 혹시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복용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기의 90%는 바이러스가 그 원인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면 약물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약이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약,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입니다. 스타틴이라고 합니다. 이 약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문제는 장기 복용하면 근육 손상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들이 피하는, 의사들이 꺼려하는 7가지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약들 중에 여러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가요? 오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요. 장기 복용은 피하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약에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효과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반드시 따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